공기가 시원합니다. 오늘은 어두웠을 때 일어났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요 머리띠라든지 가슴 쪽에 광고를 한번 붙여서 달려볼까 생각하고 그거 주문을 이었습니다. 인쇄사에.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날씨는 적당하게 시원합니다. 좀 있다가 더워질 것 같아요. 제가 이 코스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 지금 아침 6시 정도 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방향에서는 등에서 부는 거죠.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달릴 때 정면에서 바람 부면, 차가운 바람이 불면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매번 등 뒤에서 출발을 해서 참 좋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요 바닥 우드가 서리가 내려서 미끄러울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달리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양말을 메리노 울을 신었습니다. 신발이 한 조는 2E가 돼서 볼이 좀 넓은데 좀 두터운 메리노 울을 신으면 착화감이 어제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19초. 저는 고등학교를 83년도에 졸업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서울대에 제가 졸업한 학교 서울대 합격자 수가 45명. 많죠? 그렇다고 특목고는 아닙니다. 일반고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학교에 한 명 보내기도 힘들 겁니다. 저는 나이는 83학번이지만 대학 시험 치고 떨어져서 막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3년 안 있고 장기 직업군인 4년 6개월 만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한 학년에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고 저처럼 군대 장기로 근무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600명 대부분이 대학을 다니니까 저도 제 미래를 대학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1년 재수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재수학원을 가면요, 당시에 요즘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 거의 99%가 20살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재수학원을 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젊음을 갖다가 즐기는 그러니까 대학을 떨어진 이유가 있을 애들이 재수를 하고 거기서 상당수가 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재수를 하던 대부분 99%는 19살 20살, 저는 그때 25살이겠죠 19살 20살짜리 하고 같이 놀 수도 없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 제 신분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년 재수하고 대학은 다행히도 합격했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해살이 정면에서 해살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체대생들의 특성상 공부를 하는 애들보다는 노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혹시 체대라고 운동하는 애들 많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공부하는 퍼센테이지만큼 운동하는 애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입학하면 대부분 논다. 나이 탓도 있고 제 성향 탓도 있겠지만 저는 뭐 대학 다니면서
놀 수가 없죠.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고, 아니면 방학기도 학교에 가서 매 학기마다 토플을 듣고 운동하러 학교에 가고. 나이 많은데 그죠? 20살짜리 학생들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학생활을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을 길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부산에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못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아파트 옆에, 나름 부산에서는 일반고 중에서도 면학 분위기가 좋은 데고 학교 분위기도 괜찮은데, 일부러 맹모 삼천 학교 때문에 이 동네 이사 왔거든요. 동네 있으면 다 왔습니다. 어제는 파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은 바다 멋집니다. 바다 상당히 멋집니다. 바닷물도 파랗고 잔잔합니다. 바람도 없고. 오늘은 바다 수영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요즘 고등학교 분위기는 우리 때하고 달라갖고 내신이 적용되고 수시가 있으면서 한 1, 2학년 정도의 그 정도의 성적 거기를 합산해서 한 고3 정도 되면 어느 대학을 가고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나 없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이라든지 좋은 대학은 몰라도 일반 대학 성적이 좀 좋지 못한 이런 대학이라든지 일반고 학생들은 고3이 돼도 전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서울대학교 45명 보내는 분위기하고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서울대 한 명도 못 보내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학교 면학 분위기가 천지 차이일 겁니다. 우리 때만 해도 한 30% 내지 40% 정도는 인서울이라든지 괜찮은 대학교 갈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되지만, 요즘은 지방의 일반고에서 인서울을 한 5%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대 가는 학생들, 스카이 하는 대학생들, 그런 학생들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몸에 체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 거의 대부분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고3에 호텔 조식 식사하시는 분들, 해운대 아침은 멋져요.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성적이 낮은 대학에 가면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부 안 해요. 지금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학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게 놉니다.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만 다니고 학비를 안 대두고 학교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 자퇴를 해라. 고3이나 대학교 1학년 사회에 나가기 전 혹은 사회에 들어가자 말자 처음 접하는 거죠. 그 준비가 중요한데, 오늘은 시끌벅적합니다. 지금이 7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술 먹는 사람들
우리 아들이 저런 모습일 겁니다. 아마. 첫 시작에서 분위기가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어쩌면 영원히 평생을 이런 분위기가 몸에 익혀서 살아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죠. 이제 마라톤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마라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동호회 혹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운동하는 사람 혹은 동호회원, 이런 분들이 옆에 어떤 사람이고 현재 내가 운동할 때 어떤 마인드,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갖고 여러분의 운동생활도 그렇고 미래의 운동생활, 여러분의 인생도 연결된다. 대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직장을 보면 전공 따라갑니다. 전공하고 유사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전공과 전혀 관련은 없이 모집할 수 있는 영업직, 판매직, 이런 것, 서비스직,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직업을 갖게 됩니다. 당장 저부터가요, 저는 대학 때 현대자동차 엘란트라를 그때 뽑아갖고 차가 좋아갖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보디빌딩을 전공했으니까 헬스클럽을 차렸고요. 마라톤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마라톤 오프라인 매장을 했습니다. 마라톤을 좋아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갖고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마라톤 용품 수입도 하고 지금 현재 마라톤 유튜브까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술을 좋아해서 술집을 차린다는 게 아니고요,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집을 차리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그게 대다수다 보니까, 혹은 경험한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창업을 합니다. 할 게 없어서 식당을 하고 치킨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그런데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된다 이러니까 하는 거지. 자기 같은 사람이 주변에는 모두 자기 같은 생각이니까 치킨 사 먹을 거다, 이런 식당 하면 올 거다, 이런 술집 하면 올 거다. 그래서 그런 창업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업종 창업을 하면 한 80%가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이러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힘들다고 하실 거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그 대형자본, 그 많은 경험치로도 수백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식당이나 술집, 치킨집 이런 게 잘 되면 비정상 아닐까요? 제가 헬스클럽을 할 때 월세가 한 180, 오프라인 매장을 할 때도 월세가 200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몇백 프로 올라갔고 한 500 정도 될 겁니다. 월세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유통,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그죠, 변화가 많은데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런 업종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잘못됐다. 저는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안 했습니다. 운동만 했습니다. 공부만 하고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운동하고 하루에 4-5시간을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보면 알바를 하는데요,
알바를 하는 목적이, 저는 저 같으면 20대의 알바는 사회경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체험을 하는 거, 그래서 30, 40이 돼서 그게 유용한 시간,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알바하는 거 보면 화장품 사고 옷 사입고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알바를 합니다. 아들은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딸내미는 뭐 커피숍에서도 하고 빵집에서도 하고, 이게 자기 인생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지,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지 뭐 원두를 수입하는 혹은 커피 재료를 수입하는 이런 회사를 한번 하고 싶다, 이렇다면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의 운동 경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학 때 계절학기로 무역 수업을 들었는데 최대생이 그걸 계기로 수입업 무역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 때는 알바 같은 것보다 자기 미래에 도움되는 그런 쪽에 공부를 한다든지 파고드는 게 낫다. 그 시간에 최저임금 그거 받아서 뭐 한다고 어디 쓰인다고. 다시 달리기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지금 운동하는데 동호회나 모여서 운동을 하다 보면 젯밥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는 거, 내가 외롭고 재미없는 시간들인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수다 떨고 같이 몰리다는 게 재밌어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달리기 모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부터 그렇고 홀로 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거나 삶의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은 상당히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저도 마라톤 처음 입문하고 동호회 활동을 몇 달 해봤거든요. 이건 아니다, 체육 전공자로서 이건 아니더라. 술, 여자 몰리 다니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가족하고 있지 않고 술 친구들하고 몰리 다니는 거,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그렇게 이어질까봐, 이 녀석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이어질까봐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애들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당하게 관리합니다. 조언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당근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냥 방치해두기보다는 일반적인 삶,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당하게 관리합니다. 조언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당근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냥 방치해두기보다는 일반적인 삶,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생의 연고대생의 80% 이상이 상류층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의 관심 없이는 서울대 연고대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 애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당한 관심과 컨트롤을 해 나가야지 그나마 아이의 미래에 조금 방향이 잡힐 수 있다.
마라톤 초보라고 해갖고 마라톤 입문이라고 해갖고 부모님이 옆에서 잡아주지 못합니다. 옆에 고수들이 다른 길 가라고 인도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술 먹으면서 운동하기보다 몰려다니면서 운동하기보다 나약한 마음으로 포기하고 무릎 꿇는 그런 운동보다는 홀로 서고 힘듦을 극복하고 조금 더 도전해 나가는 이런 마라톤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운동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더 발전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대 가는 학생들 80%가 경제력과 관심으로 끌어줘야 되듯이 한 80%는 주변에 관심 없이 무릎 꿇을지도 못합니다. 운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 힘들고요. 운동에도 80대 20의 법칙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80%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시간 때우고 대충 한다. 20%만이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20에 속합니까? 80에 속합니까?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충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80%가 되는 겁니다. 80%에 계속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00 300 100 100 100 100 1시간 14초 1시간 14분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지금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자.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이 모습에서 사람은 미래의 모습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서브3.com 온라인이지만 서브3를 목적으로 하는, 혹은 굳이 좋은 기록이 아니어도 풀코스를 완주 안하고 서브4가 못돼도 제대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는데요. 이런데 몸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온라인이니까 멀리 다니면서 술을 먹거나 노닥거리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그런 공간에 내가 몸을 담으면 여러분의 미래도 제대로 연결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운동 마치고 왔습니다. BCAA 한 스푼 먹겠습니다. 샤워 나왔습니다. 개운합니다. 오늘 한 주에 신었던 메리노 울, 요거는 메리노 울입니다. 메리노 울 마라톤 양말입니다. 요건 좀 두터워요. 신발이 조금 폭이 넘거나 오래 신어서 좀 발이 신발 안에서 좀 논다 싶으면 그때는 이렇게 조금 두터운 양말을 신는 게 좋습니다. 메리노 울 양말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무좀이 난다든지 그럴 겁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쾌적하게 해줍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해 주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온력이 좀 더 높고요. 메리노 울 같은 경우는 두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쿠션도 좋습니다. 일상에서도 무좀이 있다든지 혹은 발이 조금 안에서 노는 느낌이 돼서 더 나은 척화감을 바란다.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산티아고가 있는데 메리노 울 양말을 각각 5쪽씩 딸내미하고 10쪽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걷는 게 많고 뭐 산악 지형이고 발 착화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메리노 울 양말 같은 경우는 이럴 때 괜찮습니다. 이번 가을 마라톤에서도 그렇고 겨울철 훈련에서도 그렇고요. 마라톤 양말로 메리노 울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